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잡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러가라고요? 깜짝. 예, 잡담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 저는 사회를 맡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한국교회 서리집사 변상욱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이래저래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은 3월 16일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변상욱 기자님이 탄생하신 예, 지금부터 31년 전 예. 탄생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연세를 보니까 연세에 비해서 경력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정감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청도 산골에서 뭐 대단한 곳이 태어나리요. 뭐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근데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이 어떻게 그 알고리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은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처리해서 끝나버렸는데 이미 네. 한 두어 달 전에, 한 달 전에. 카카오톡은 음력을 계산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고지를 하나 보죠. 본인이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제가 설정을 그렇게 한 건가요? 갑자기 영국과 아프리카와 호주에서 AI가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이건 음력으로 처리해 주셔라고 그때 뭐 설정을 한 게 있군요. 예. 아무튼 글로벌하게 선물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늦었다고 포기 마시고 한 주간 동안은 계속 받으니까. 예, 오늘은 청중이 좀 시끄럽네요.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 저희끼리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선거와 관련돼서 저희 그 잡담회를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좀 가벼웠다라는 반응이 좀 있어서 예, 토크쇼도 아니고 이제 뭐했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이제 퀄리티를 높이려고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사실 이 방에 기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또 한 분 제가 이 명함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부서가 있는 아마 언론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일보의 종교국 종교부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민일보에서 일하고 있는 장창일 기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신 이유는 뭐 대략 이렇게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선거가 이제 4월 10일이고 너무너무 저희 이제 미래를 결정하는 또 이벤트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교회 그리고 종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사실 이래저래 저희가 경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또 경험 많으신 두 분이 이렇게 또 계시고 그래서 저는 뭐 든든합니다. 저는 뭐 가끔가다 이렇게 실없는 얘기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교회와 선거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웃음기는 조금 빼고 그 선거가 다가오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도 저희가 그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급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교회가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네. 또 어떻게 또 이용하려고도 하고 네. 또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도입을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두 분. 뭐 네. 예. 아니 뭐 전문가로 소개를 받았는데 뭐 딱히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교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보는 그냥 그런 기자고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선거 때가 되면은 교회가 굉장히 후보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인데 총선은 지역 기반의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구의 후보들 교회들을 다 규모 있는 교회들은 다 방문해서 인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교회에 이미 공문을 다 발송해서 해도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등을 교회에 이제 이미 홍보, 안내 뭐 이런 것들을 이미 했고요. 교회들도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도 그 계속 문제가 됐던 것들은 후보자를 굉장히 과하게 소개를 한다거나 목사님들은 원칙적으로는 일단 교회를 방문하면 소개는 합니다.
근데 1번 후보는 길게 소개하고 2번 후보는 왔습니다만 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고민했는데 11번, 12번 후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아무튼 요런 누가 봐도 편을 드는 것 같은 특정 후보를 예. 이런 것들은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실제 이 광주에서 이제 몇 해 전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교회가 꽤 규모가 큰 교회인데 설교 시간에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했습니다. 이 광주와 가까운 당과 반대되는 당을 지지를 한 건데 예, 상식을 깨는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했었고요. 이런 사례들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엊그제 그 부산에 출장 가서 지역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요새는 권사님들이 지역의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이게 팀을 짜서 교회를 방문을 한대요. 예. 방문해서 담임 목사님을 뵈러 왔다. 뭐 누구냐? 그러면 만나서 설명하겠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와서 이제 우리 당 후보를 밀어달라라는 이런 부탁이 아니라 상대 당을 찍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이거는 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이런 분들을 실제 만나면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은 선관위에서 잘 조사를 해주는데 이런 그 굉장한 불법 선거 운동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의 시골 교회에 뭐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이제 이번엔 총선은 아니어도 이제 시의원 선거 같은 도의원 선거 할 때 교인 중에 후보가 있으면은 이 목사가 굉장히 선거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다고 해요. 그 교인들이 많지도 않고 후보 그 지역에서 이제 지자체 후보가 나올 정도면은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같이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네. 굉장히 그 저희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네.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도 있고 오늘 사실 저희가 토크쇼인데 네. 이거 사실 뭐 일타 강사가 나오는 느낌을 들어서 오늘 또 복장도 이렇게 딱 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딱 이렇게 네. 하시는 듯한 느낌. 네, 아무튼 뭔가 재밌습니다. 아무튼 농담이 장 기자님도 그랬지만 병 기자님 또 저희가 뭐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뭐랄까 그 선거와 시즌이 되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일도 봤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좀 일단 이제 한국 기독교의 총선 참가 이제 흐름을 보면 맨 처음에는 기독당이라는 어떤 이름들이 잠깐 등장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세력을 모아가지고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니까 어떤 자신감도 생겼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가 부흥기에서 막 정체되긴 했지만 정체됐다는 얘기는 피크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힘과 세력이라면 전 국민의 20 내지 25%인데 국회의원 하나 못 만들겠냐. 물론 장로 국회의원들은 뭐 지역구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기독당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도 장로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보자 또는 목사 국회의원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기독 정당 운동이 본격화됐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기독 정당 운동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뒤를 밀어주시다가 아이고 이래가지고서는 정치에 휘말려서 안 되겠다라고 관계를 다 끊으시고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뭐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당이 남았는데 자유통일당이라는 이제는 교회하고는 사실 거리를 어차피 둘 수밖에 없는 당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뭔가 약간 극우적인 냄새가 나는 어떤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데 다만 이제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총선을 향해서 어떤 의제를 꺼내놓고 사람들한테 교회가 저런 의제를 꺼내놓고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 뭐 뚜렷해지고 있네라는 느낌을 주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짜 뉴스와 각종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 막 번져나가면
밖에서 야 교인들이 왜 저러지 이 두 가지를 피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장 기자도 몇 가지 이제 예는 이제 들어주셨습니다만은 거기서 하나 둘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설교 일단 제일 문제가 되고요. 와서 말씀하신 인사하는 건 문제가 되고 근데 누구누구의 칼럼 이렇게 하고 가짜 칼럼들이 많이 나도는 것도 봤습니다. 네, 이 그 지금 교계에서도 선거 앞두고 그 일종의 자정 노력인데 카톡교라고 이거 네. 굉장한 비난이에요. 카톡으로 모든 목사님 설교 듣는데 다른 설교 카톡으로 보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선거 운동이 실제 카톡으로 뭐 누구를 지지하자든지 네. 절대 찍지 말자든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자제하자는 자제 움직임도 확실히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정치판에 휩쓸리지 말자. 근데 이제 이런 자정 운동이 있다는 거는 실제로 그런 폐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퍼나르기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 그거를 진짜로 믿는 거죠. 실제로 유튜브 콘텐츠들 어르신들 이렇게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그 유튜브 콘텐츠를 실제로 믿고 뭐 가족들에게 공유하고 뭐 그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제 이 보면은 그 선거라는 게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선거라는 게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결정이 움직여서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리고 또 교회 삶의 일부 이렇게 해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또 네.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 나쁘지? 그러니까 분명히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한 원칙도 있고 그다음에 요건 걸리고 요건 아니고 왜 그렇고 왜 나쁘다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요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제한이 있는 것은 이런 이유일 거야. 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정치인들은 이 속성이라는 게 표를 한 표라도 더 받아야 되는 거고 자기 지지층이 조금이라도 그룹핑이 돼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손쉽게 이용이 돼 왔던 거죠. 여지껏 돼 왔던 거고 실제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선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경험을 하면서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미 교인들이 성숙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수적인 교회, 진보적인 교회 이런 성향들이 다 있고 그 성향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당들이 사실상 이제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이 방송 녹화하러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복음은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 교인들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알아서들 자기 소견대로. 저를 쳐다보시니까. 네. 이제 저도 서리 집사인데 잘 안 살아요. 제가 저를 봐도 말씀대로 잘 안 사는데. 크게 웃으시네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을 찍지 말라고 해야 교인들이 안 듣는 거죠. 그 목사님 말을 잘 들었으면 이제 우리 세상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정말 정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이런 분들 많이 없으시겠지만 강단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해봐야 교인들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거는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지난 총선 때 뭘 봤냐면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총선 직전 주일인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제가 본 게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마치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우리 잘 되나요? 네. 뭐 근질근질한데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배 시작 전에 서로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봉화 이게 피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근데 1이나 2처럼 생긴데 없나? 그거를 보는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며 우리 이제 그거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짓을 하다가
이제 동의 안 해주는 분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럼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그게 이제 뭐 그 저는 그냥 앉아서 아 이게 교회가 어쩌다가 이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 정말 기분 나쁜 분들은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죠. 왜 교회에 내가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게 선거 운동을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의 선거 운동 내지는 뭐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게 참 변화 포인트인 같아요. 것 같은데 네. 제 영역이라서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그 보통 이렇게 홍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홍보가 이게 한자로 하면 넓을 홍해 알릴보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한자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은 내시경 받으셔야 돼요.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또 내시경 나왔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신 이유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 홍보와 관련된 굉장히 오래된 원칙만 알고 계셔가지고 방금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알리면 분명히 그대로 따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방점은 영어로 PR일 때 그 뒤에 릴레이션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차라리 마이너스 역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박차고 나간다거나 역효과가 나온다거나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현실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네. 그리고 사실 2024년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냥 예전의 문법대로 만약에 하면 차라리 일을 그르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은 케이스를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최근 케이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000 국회의원이 왔길래 국회의원들 다 모아놔라 내가 가서 기도해 주마라고 했다 뭐 등등등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등등 땡땡땡 의원은 우리 청년인데 어디 갔어 오늘 안 왔나 이렇게 이런 정도의 말씀. 예, 그다음에 잘못된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지금 땡땡땡이가 땡땡땡 지역에 공천하는 거 보니까 이건 완전히 색깔이 하면서 이렇게. 그건 조금 아까 노골적이네요. 찍지 말아라 네네네. 하면서 이제 몰려온 네네. 거나 뭐 비슷한 효과를 보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땡땡땡 오셨네요. 예, 땡땡땡 후보자 이 지역 중구에 와서 이제 땡땡땡 당 3명이 경선하고 있는데 예, 권사님이시죠? 우리 교회 오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통상 누가 왔을 때 설명하고 인사시키는 정도에서 딱 끝나야 되는데 후보, 출마, 경선 이런 단어를 갖다 집어넣으면서 우리 청년, 뭐 우리 교회 이렇게 이어붙이는 것. 그다음에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이제는 거짓 때문에 속아서 엉뚱하게 찍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책을 보여주는데 찍으면 안 될 사람 책을 보여주면서 이 책 쓴 그 아무개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도 있고. 어디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있나요? 이게 전략이 너무 이게 많은데요. 재미난 거 많습니다. 네.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무개 성도 가족들이 우르르 오셨는데 어느 기업체에 10년 근무하시고 이번에 인재 영입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지역을 좀 섬기고 싶다고 하셔서 큰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스토리텔링 있네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좀 어떻게 밀어줍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표 들어왔는데 등록은 일단 했어요. 자 기업체에 다녀서 돈도 좀 있습니다. 자 밀어줍시다 이런 뜻인데 이런 설교 단상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선거방송 심의위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올라가면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들 조심해야 되는 게 찍자가 들어가면 다 걸립니다. 네. 찍자를 그나마 안 하면 괜찮아. 네. 표를 던져, 뭐 표를 줘 이런 말 표자가 들어가면 걸리고 표자를 아예 안 넣고 응원해 줍시다. 네. 뭐 지지합시다. 예, 박수 쳐줍시다. 이런 거면은 이제 이런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찍자와 표자가 들어가면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게 보니까 4월 10일이면 얼마 안 남아서 그 혹시 장애님 그 어쩌면 이게 정보의 생산 주체는 대부분 목사님이 될 가능성이 네, 높고 그쵸. 그리고 네. 그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소화시키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성도일 텐데 네.
정보를 생산하는 목사님들 입장에서 혹시라도 이런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 내용이 있다면 내가 이게 위배가 되고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라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원칙적인 내용들은 성관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알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기훈실에서 그 해서는 안 되는 안 것과 되고, 요 정도는 해서도 된다. 이제 요거 리스트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간단히 보면 예. 뭐 어떤 후보가 오셨습니다까지는 괜찮아요. 아까 병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 박수까지 괜찮죠. 그렇죠. 뭐 박수도 알아서 치는 거고 박수를 아, 유도하면 유도해도 안 안 되고 되고. 그냥 일어나서 인사하고 앉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든 오면 인사를 시킵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병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 경력을 소개한다거나 뭘 했다거나 그러니까 경선 후보라거나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건 선거운동입니다. 일어나셔서 네. 박수, 네네. 스포트라이트 이런 거 안 되죠. 그냥 죄송합니다. 아주 통상적인 예, 인사시키면 카메라가 아주 노멀하게. 비추는 것까지 예, 거기까지. 그거는 이제 통상하는 교회에서 거니까. 통상하는 거니까 그런 거 가능하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뭐 기명으로 하면서 헌금 제목을 쓰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나라를 이런 거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고자 네네, 합니다. 이게 이렇게?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이어도 선거 전 90일 그 사이에 교회 홍보물에 사진이 나간다거나 이것도 다 불법이에요. 이미 1월 11일쯤인가가 90일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다 지금 돼 있군요. 모든 행위는 이 후보자 아무리 교인이라도 교회 홍보물에 얼굴 나가면 불법입니다. 이거는 선관위 제재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대표기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장로님들이나 아니 안수 집사님들은. 근데 순서대로 늘 돌아갔는데 선거 직전에 걸리면 뭐 그나마도 이거는 변명이 의도가 되지만 네. 슬쩍 땡겨서 또 네. 밀어서 그쪽으로 네. 끼워 넣는다거나 하면 걸리죠. 네. 이게 보면 참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우리네 그 좋은 풍속들 아유 왔는데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네. 누구 아들이라는데 누구 딸이라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조금 이렇게 끼어들면서 뭐가 이렇게 좀 네. 위법 사항이 발견되기도 하고 네. 좀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뭐랄까 일반인 입장에서 좀 궁금했던 건 그러면 선거와 관련돼서 이런 시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뭐 형식적이든 아니면 뭐 아주 실질적이든 어디까지 어쨌든 역할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뭘 그동안 역할을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그게 역할 그게 역할 근데 참 제가 무슨 오늘-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오면서 그 미접쇼 3.1운동 편을 예. 보면서 왔는데 그 사실 그때 뭐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선배 말씀해 주셨지만 교회는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렇게 알렸고 참여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들불처럼 번졌던 동기는 개인 각자의 의지였던 거예요. 이게 1910년부터 일제강점 시작됐고 1905년에 외교권 이러는데 그 전에 한참 전 1894년 청일전쟁, 러일전쟁 전부 다 우리나라를 걸고 우리나라에서 싸운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서 정말 일본과는 못 살겠다라는 그런 분노가 솟아난 게 3.1운동 이 들불처럼 각자가 불쏘시개가 돼서 이 불을 그런 의지로 이제는 선거를 하는 거지. 이 누가 이제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의 가르침대로 선거를 한다. 이건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굉장히 조심하시고 실제로 조심하시고 한데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카톡교라는 비난 속에서 카톡 안에서 자가 발전하는 그 안에서 경계. 정신 승리하는 실제 사례들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게 그 교회가 역할이라면은 그 미국에는 타운홀이 와서 이제 정책 서로 나누고 미국이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아예 민주주의 뭐 어떻게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 타운홀 시청사인데 교회가 교회에서 정책들은 뭔지를 한번 나눠본다든지 이 양당의 기독교 관심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 정책을 이쪽 지역의 후보가 어떻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공론장 역할을 한다면 뭐 그거는 뭐 후보들 지역에 다 초청을 해서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후보들 없어도 교회가 먼저 제안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나온 후보들이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 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 관심이 크니 정책에 반영을 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런 그러니까 보면 때로는 네. 객관적일 때 제일 멋있거든요. 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역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역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한 발 떨어져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자라고 네. 하는 어떤 이게 네. 무슨 정보 이렇게 막 할 때 디스클레이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객관성을 유지하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고 그래서 뭔가 정보가 교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운홀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살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어떤 식의 정치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데올로기고 예.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결국은 어딘가에 맞습니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으니까 결국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빈부격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복지는 어떻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뭘 더 얹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식의 가치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다 붙여서 요 가치를 실현할 당은 여기입니다. 네. 후보가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서부터는 아까 장 기자가 걱정한 대로 맞아요. 야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속이 부글부글한데 그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참고 예배 중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가면서 이제 안 올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광장에 계속 모였던 우리 유권자들이 이제는 아주 골목으로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PC 앞에 앉아가지고 또는 스마트폰을 켜고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는 뭐 예를 들면 공정 이런 가치를 가지고 시대 정신으로 내세웠다면 이제 점점 좀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제 각자 도생이 시대 정신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갑자기 확 뭉쳐요. 근데 꽤 단단하게 뭉쳐요. 말씀하신 대로 카톡교가 있으니까 서로 커뮤니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교유하면서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뭉치고 또 그게 끝나면 흩어지고 이 각자 도생에 따른 사회에 모이고 흩어지는 양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촛불을 거치거나 광장에 모이거나 하면서 유권자가 진화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생각을 어떻게 교유하고 어떻게 뭉쳤다가 어떻게 흩어질까를 방법을 갖다 계속 쌓아가는 건데 목사님들이 옛날식대로 너무 쉽게 접근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고 물론 이제 아쉬운 점들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냥 원칙으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누구를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고 그다음에 교인 중에 정말 저분 훌륭한 분인데 그냥 그거는 마음에만 갖고 있고 그 정도는 또 교인들이 알아요. 그분이 이제 진짜 그렇죠. 교인으로 교회에서 활동을 했다면 신앙생활을 했다면 뭐 얘기 안 해도 그냥 이심전심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어떤 뭐 내가 어떤 뭔가 누구를 밀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교인들도 이 카톡 통해서 또 뭐 즐겨보는 유튜브 콘텐츠를 나누고 이런 것도 그냥 원칙적으로는 본인 그냥 좋으면 그냥 개인 혼자 즐기고 그게 각자의 판단으로 사실 선거하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말도 잘 안 듣고 큰 것 같은데 뭐 누가 카톡으로 교인이 얘기해 준다고 목사님 말도 안 듣는데 설교도 잘 안 듣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잘 작동은 안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의 어떤 취향이나 특질 또는 뭐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쫙 흩어져 가지고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정치나 정책을 얘기하면서 끌어모으려면 적어도 엄청난 도덕성을 갖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두 개는 갖춰야만 사람들이 듣고도 오해를 안 하는데 그런 어떤 근거 없이 바로 막 들이미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특히 젊은 세대는 상당히 당황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공동체의 윤리 뭐 이런 거 또는 교회에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가부장적인 그런 거에 적당히 그냥 참여해 주시지만 젊은 세대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포맷인데 거기에서 그냥 어떤 정당성이나 공공성, 도덕성에 어떤 기반 없이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게 맞아 막 강요하시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위해를 입게 되는 거죠. 네. 교인들이 다 떠나버린다든가 아니면 저 교회 목사님은 아무튼 뭐에 그냥 완전히 꽂혔어 뭐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다든가 하면 교회가 신망을 잃으면 뭐 사람을 뭘로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들었는데 사위가 네? 사위 이제 가족의 네, 균열입니까? 가족. 네. 사위가 교회를 안 나오다가 막 거부하고 막 그러다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느 날 이제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세게 한 거예요. 너무 세게. 어떤 한쪽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안 나올 명분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아우 난 이제 너무 싫다. 근데 그 장인 장모님이 봐도 오늘 저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아니 왜 하필 오늘 해갖고 사위가 완전 지금 이제 안 나와도 되는 그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연자맷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는 했는데 이게 연자맷돌이에요 이거. 그 설교로 이제 한 생명이 안 나오기로 다짐을 했다니까. 나오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주제 하면서 그 제가 어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까 했었는데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게 명분도 그렇고 우리 법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벤트 그다음에 우리 미래 결정 짓고 딴 거 다 떠나서 전략으로도 안 좋아요. 네. 전략으로도 안 좋고 네. 그리고 그걸 섣불리 막 이렇게 푸시한다고 되는 경우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그냥 속칭만 얘기하는 MG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일단 예전에 막 그런 집단적으로 결정했던 사안들 그거를 요즘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네.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집단적으로 결정할 거야라고 믿는 뭔가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네요. 예. 아무튼 제일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는 땡땡땡 목사의 아침 묵상.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거와 전혀 관련도 없고 쓰신 적도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퍼날르면 가짜를 이제 퍼날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딘가에서 내가 발견했고 퍼다 날릅니다라고 펌글이라고 분명히 코멘트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확 갖다 올리시면은 자기가 누군가를 갖다 지지하면서 또는 누군가를 욕하면서 찍지 말라고 그냥 한 글이 돼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아니에요, 저 어디서 딴 데서 퍼온 거예요라고 변명하셔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유명 인사의 이름을 도용한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가려내셔야 되는데 카톡교회에 몸담으신 분들은 막 거침없이 네. 엄청 빨리 막 공유 전파하시기 저희가 때문에 또 지식 방출쇼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장 기자님 또 변 기자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걸릴 거 안 걸릴 거 옛날에 걸렸어야 되는데 안 걸릴 거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안들 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끝으로 장 기자님 그 지금까지는 이제 그 목사님이라든가 정보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그 정보를 듣는 일반 대중에게 네네. 혹시 그동안 취재해서 이러이러한 거 있었는데 네네. 여러분들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네네. 이런 거 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성숙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나고 교회 공동체가 더 뭔가 좀 성숙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구나 또 알고 이런 계기가 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별 있게 들어주십시오. 저도 잘 못 그럽니다. 뭐 저는 생업이니까 미디어를 공부합니다만은
저희가 무슨 교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디어에서 보는 게 또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걸 일부러 퍼뜨리는 사람 또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꼭 분별 있게 해서 4월 10일 날 저희 미래에 대해서 제 미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이런저런 걱정되는 사람들 많겠습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들으신 분들 많은 또 뭐랄까 정보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시적절하게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4월 10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거 그리고 교회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아니다 싶고 모자르다 싶으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님이 또 이렇게 그 발제를 좀 해주실 텐데요. NCCK 저희 언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미잡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토론회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뭐 얼마나 왔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전에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라 선거 끝난 다음에 저희 이제 또 그 주요한 어떤 미디어 또 지상파 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얘기도 할 거고요. 그 외에 다양한 미디어에서 선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또 다양한 계층에 있는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또 법조 그리고 또 기자님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리고 어떤 일은 또 앞으로는 안 했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막 나갈 거고요. 알뜰히 챙겼다가 또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